2025년 금요일 밤 9시 서울 강남역 일대입니다. 5년 전이라면 회식 인파로 발디딜 틈 없던 이 거리가 지금은 한산합니다. 빈 테이블을 채우기 위해 호객 음성만 울려 퍼지고 간판 아래 폐업 정리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홍대와 신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젊음의 상징이던 그곳엔 이제 텅 빈 건물과 철거된 간판만 남았습니다. 주말 밤인데도 거리는 을씨년스럽고 영업 중인 가게보다 임대 문의 전화번호가 붙은 공실이 더 많습니다. 한국의 유흥업은 지금 순간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49만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특히 유흥업은 일반 외식업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 감소, 노래방은 8.3% 급락했습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1년 사이 사라졌고, 부산과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회식 문화 해체,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후 폭풍, 세대 교체, 인구 구조 붕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완벽한 폭풍 속에서 2000년대 한국을 지탱하던 밤의 경제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활력을 상징하던 불야성의 거리는 이제 쇠퇴와 폐업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국의 밤은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유흥업 매출의 30에서 40%는 저녁 회식이 좌우했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1차, 2차, 3차는 직장인의 당연한 루틴이었습니다. 팀장이 오늘 회식이다라고 선언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술자리는 업무 연장선이자 사회생활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회사 근처 술집들은 넥타이 맨 직장인들로 가득 찼고, 이 차로 이동하는 무리가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유흥업소들은 이 강제 수요를 기반으로 평일 저녁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저녁 회식 참여율은 5년 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퇴근 후는 내 시간이라는 워라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점심 회식이 늘어나고 저녁 회식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알코올이 빠진 회식도 늘어났습니다. 상사의 술자리보다 개인 취미, 헬스장, 집에서의 휴식을 선택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대세가 됐습니다.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분위기 자체가 꼰대 문화로 낙인 찍히면서 관리자들도 더 이상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일 저녁 매출 기반이 무너지면서 과거엔 수요일 저녁에도 손님이 넘쳤던 술집들이 이제는 주말에만 간신히 인파를 모읍니다. 문제는 주말만으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강남 호프집 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벌어서 주말은 보너스였는데 지금은 주말만 근근히 버는데 그것도 적자입니다. 평일은 전기세도 안 나와요. 업소들은 버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보다 개인을, 의무보다 선택을, 소속감보다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하고 회식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복지 포인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은 이 거대한 가치관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식이 사라진 한국에서 유흥업의 미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외식과 유흥 가격은 20에서 40% 인상됐습니다. 생맥주 한 잔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뛰었고 안주 가격은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을 넘기 시작했고 간단한 2차 술자리도 1인당 5만 원은 기본입니다. 삼겹살 2인분에 소주 2병이면 6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가가 폭등했지만 소비자의 소득은 제자리였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청년층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유흥업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는 20% 떨어지는데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는 유흥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유흥업소 방문 빈도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월 2회 방문하던 사람들이 월 1회로, 월 2회 방문하던 사람들이 분기 1회로 줄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한 번 마시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 돈이면 한 달 구독료를 다 낼 수 있어요. 집에서 맥주 사다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쳤습니다. 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빚을 진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2024년 가계 부채 이자 상환액은 연간 8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가계의 소비 지출을 직접적으로 잠식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급냉했고, 나가서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치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던 술자리가 이젠 경제적 부담으로 바뀐 겁니다. 업소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원가를 맞출 수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비는 계속 오르는데 가격 전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홍대 술집 사장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이 안 오고, 안 올리면 내가 못 버텨요. 이게 지옥이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유흥업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입니다. 숨통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조치는 유흥업의 직격탄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 8만 개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았고, 그중 절반은 임대료를 체납한 채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버틴 업소들도 매출 급감으로 대출을 늘리며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백신 패스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유흥업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많은 업주들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형성된 넷플릭스, 배달 음식, 홈술 생활 패턴이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굳이 비싼 돈을 내며 밖에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야간 외출 복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재택근무 정착률이 낮아 낮 시간엔 일상이 회복됐지만 밤 시간엔 여전히 집에 머무는 패턴이 지속됐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야간 유동 인구는 30% 감소했습니다. 금요일 밤 강남역 유동 인구가 2019년엔 15만 명이었다면 2024년엔 10만 명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나오지 않으니 유흥업소는 텅텅 비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 같은 활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습관의 구조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바뀐 습관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코로나 이전의 유흥 문화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20대 초반은 아예 그런 문화를 경험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밤은 클럽과 술집이 아니라 유튜브와 넷플릭스입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MT에서도 술게임 대신 보드게임을 하고, 동아리 회식도 점심 식사로 대체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2년 반의 공백은 한국 유흥 문화의 단절을 의미하며 세대 간 문화 전승이 끊어진 겁니다. 유흥업은 이 단절된 시간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대의 유흥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단체 음주가 주류였다면 지금은 개인 취향 중심의 여가로 이동했습니다. MZ세대는 시끄러운 술집보다 조용한 와인바를, 단체 노래방보다 혼자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를, 소모적 술자리보다 값비싼 취미와 경험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타인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걸 우선시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미적 경험엔 아낌없이 지출하지만 다음날 숙취만 남기는 술자리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시대 부적합 업종으로 전락했습니다. 20대 노래방 이용률은 5년 전 70%에서 현재 30%로 급락했습니다. 코인 노래방도 구원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만 60곳이 폐업했습니다. 회전율이 낮고 관리비는 높았으며 청소년 문제와 소음 민원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코인 노래방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도 손님이 10팀도 안 와요. 전기세, 관리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MZ세대는 경험 소비는 하지만 술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 고급 레스토랑, 전시회, 공연엔 아낌없이 지출하지만 술자리엔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한 2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데 10만 원 쓸 바엔 차라리 필라테스 한 달 끊거나 전시회 가죠. 그게 내 삶에 더 의미 있어요. 기존 유흥업은 MZ세대의 가치관과 어긋나 있고
그들의 소비 지도에 유흥업소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술자리를 즐기게 될 거란 예측은 틀렸습니다. 30대가 돼도 MZ세대는 여전히 개인 중심의 여가를 선호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문화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업계는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개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MZ세대는 유흥업소라는 공간 자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마케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강릉, 속초, 춘천 같은 관광도시의 방문객 수는 증가했지만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1인당 하루 소비액이 1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여행을 가지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일치기가 늘어나 숙박비를 절감하고 식사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에서 해결합니다. 현지 음식점보다 김밥 천국이나 맥도날드를 찾으며 여행의 목적이 소비에서 경험으로 바뀐 겁니다. 저녁 유흥비 지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과거엔 여행지에서 저녁이면 현지 술집이나 포장마차를 찾았지만 지금은 숙소로 돌아가거나 SNS용 산책만 합니다. 카페에서 음료 한 잔 정도가 전부입니다. 강릉의 한 포장마차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저녁 7시만 되면 관광객들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사람은 거리에 많은데 우리 가게엔 안 옵니다. 유동 인구가 곧 매출이라는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서울 명동과 홍대에도 관광객은 여전히 많지만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지만 지갑은 열지 않습니다. 구경은 하되 소비는 최소화하는 여행 패턴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명동의 한 호프집 사장은 말합니다. 주말엔 거리가 인산인해인데 가게는 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갑니다. 윈도우 쇼핑하듯 거리만 구경하고 가요. 젊은 세대는 경험은 중시하지만 소비는 최소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짧은 휴가로 최대한 많은 곳을 가되 지출은 최소화하는 게 그들의 여행 스타일입니다. 유흥업은 사람이 와도 돈을 벌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넘쳐도 가게엔 손님이 없는 기괴한 풍경이 일상이 됐습니다. 2024년 하루 평균 1,340곳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간 49만 개이며 그중 유흥업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 감소했고 노래방은 8.3% 급락했습니다. 일반 음식점 매출 감소율 4.5%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속도입니다. 서울에서만 호프집 1,300곳이 1년 사이 사라졌고 부산 서면과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같은 유흥 중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이 내려가고 셔터가 내려앉는 속도가 너무 빨라 지역 상권 전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폐업한 사업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균 대출액 6,304만 원, 평균 연체액 673만 원입니다. 임대료를 체납한 채 보증금마저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며 50대, 60대 사업주들은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한 업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일한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애들 학비도 못 대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데이터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매달 수천 개씩 유흥업소가 무너지고 있으며 버티는 업소들도 적자를 견디며 간신히 생존하는 수준입니다.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유흥업 종사자 수십만 명이 실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한 40대 서빙 직원은 말합니다. 우리 가게도 다음 달이면 문 닫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다른 일 찾기도 어렵고 막막합니다. 유흥업소가 사라지면 주변 상권도 함께 죽습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 꽃집, 편의점 매출이 동반 하락하며 한 업소의 폐업이 지역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만듭니다. 상권이 죽으면 건물 공실률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떨어지고 건물 가치가 하락합니다. 부동산 시장까지 타격을 입으며 그 죽음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노래방 수는 2만 8천 개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1만 5천 개에서 1만 8천 개 수준으로 추정되며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코인 노래방이 한때 구원투수로 주목받았지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철수를 선언했고
가맹점주들은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노래방 산업은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노래방을 대체했습니다. 집에서 무료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노래방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취향 중심의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체로 노래방 가는 문화는 시대착오로 전락했습니다. 한 20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방은 너무 시끄럽고 불편해요. 집에서 에어팟 끼고 혼자 부르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노래방은 이미 젊은 층의 선택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노래방 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IT 기기와 개인화 문화가 노래방이라는 단체 공간을 대체한 겁니다. 일본도 카라오케 산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대만은 KTV 업소들이 대량 폐업 중입니다. 동아시아의 밤 문화가 동시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엄 노래방도 테마 노래방도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수요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엔 추억 속 업종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체념하듯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요. 내년까지 버티다가 정리할 생각입니다. 시대가 버린 업종의 말로는 비참하며 노래방은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 상징은 빛을 잃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지방 도시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와 다름없으며 젊은 층이 빠져나가자 유흥업 고객층 자체가 증발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돌파했고 2030년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야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집에서 혼술하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중장년층은 건강 문제로 음주를 줄이고 있고 저출생으로 향후 젊은 층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년 후엔 유흥업 잠재 고객이 지금의 절반 이하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2030년 유흥업 규모는 지금의 절반 이하가 확실하며 2040년엔 틈새 산업으로 축소될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인구는 2020년 670만 명에서 2040년 440만 명으로 34% 감소합니다. 유흥업의 핵심 고객층이 3분의 1 증발하는 겁니다.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그 아이들이 유흥 소비 연령대에 도달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동안 유흥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인구학자는 말합니다. 유흥업은 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 업종입니다. 이 산업이 지금 형태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구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유흥업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한국 유흥업의 위기는 경기 불황 탓이 아닙니다. 회식 문화 해체,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후폭풍, 세대 교체, 인구 구조 붕괴가 동시에 일으킨 구조 조정입니다. 이 중 하나만 해결된다고 회복되지 않으며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금리가 내려가도 회식 문화는 돌아오지 않고 세대 가치관은 바뀌지 않으며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2000년식 1차, 2차, 3차 문화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지탱하던 사회적 토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은 앞으로 틈새 산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프리미엄 바, 고급 와인바, 소규모 루프탑 같은 특화된 공간만 살아남을 겁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유흥업소 수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입니다. 산업의 중심은 단체 음주에서 개인 경험으로, 소모적 술자리에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더 이상 술집과 노래방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혼자만의 시간과 취미 생활이 채우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새로운 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문화엔 유흥업소가 없습니다. 2030년 한국의 밤은 지금보다 더 조용할 겁니다. 텅 빈 거리와 꺼진 간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조용함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가와 산업이 자리 잡을 겁니다. 유흥업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수만 개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국의 밤이 조용해지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유흥업의 몰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산업의 흥망성쇠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는 유흥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